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성불하십시오. 어이, 스님들 여기 타로 보던 곳은 어쩐 일로? 아, 여기가 부처님보다 용하다길래 타로 한번 보러 왔지요. 이 옆에 계신 분은 아, 이분은 저희 절의 도지 스님이십니다. 주지 스님이 아니라 도지 스님이시라고요? 108배를 하면서 고인하다 걸려서 주지에서 도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예, 저도 도지코인 맛 좀 보다가 박예승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파계 스님부터 어떤 점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지저부, 네? 직업은, 직업은요? 길스님, 이건 아니지 않소? 고인하다 이렇게 된 마당에 기도해서 떡상 맛이나 한번 봅시다 그려. 이거 스님 이거 직업은이라. 그럼 카드 한 장 뽑아주세요. 자, 여기. 이런 여사제 카드군요. 대표적으로 이동수가 없는 카드라 지금 절에서 말뚝 박으셔야겠는데요? 이런 도지랄 같은 이름. 길스님, 자, 됐고. 도지 스님은 무슨 점을 보시겠어요? 저는 뭐요? 애정운이요? 아니, 부처님께 귀의한다면서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모 마리아라고. 어허, 도지스님. 결국 저랑 똑같은 직업은 아닙니까? 난 직업이 아니지 않소. 애정이요. 됐습니다. 그럼 카드 한 장 뽑아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건 top 2번 카드인데요. 마음 맞는 분과 함께라면 성공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길스님, 도스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아여볼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 블록체인 점프통 블로킹 297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정희친, 이번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유명한 꽁트를 좀 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이제, 정희친이 요즘에 이제 많이 신경을 못 쓰시다가, 이제 한번 또 이제, 뭔가 파격적인 걸 한번 가져오셨나 싶어가지고. 유튜브 항상 보다가 네. 재밌는 거 있으면 또 한번 이렇게 음성으로 해볼 만한 걸 했는데. 네. 아무튼 색다른 또 파격적인 네.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파격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게 아니, 마지막에 이제 동성애 그거 동성이 아니에요. 같이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니까. 종교를 바꾸는 거구나. 그래요? 뜻이 맞는 사람하고 이제 그러면 연기를 잘못했네. 근데 약간 그런 풍으로 이제 묘사한 거지. 이게 그렇게 전혀 그런 물이 아닌데. 나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종교를 바꾸는 개종하는 이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해진만 듣고 끄시면 안 되는데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연기를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는 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개종을 하는 건데 그 성모 마리아를 이제 사랑해서 이제 천주교를 이제 개종을 하는 건데 이제 너무 그냥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그런 풍을 이제 섞은 거죠. 저는 이게 직업은 보고 예정은 사실 직업은인 거잖아요. 직업은 보러 온 거잖아요. 둘 다 이제 개종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이 개종하면 이제 맞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연기자들이 지금 대본을 좀 잘못 이해를 제대로 근데 그렇게 연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해석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연기는 하는 게 맞고. 얻어 걸리긴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비엘물은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 끄신 분이 계시면은 다시 오셔서 여기까지 해석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지 좀 간단하게. 제가 요새 이상하게 무선 이어폰을 좀 자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쓰고 다니는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예비용으로 하나 더 갖고 다녔는데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저는 이 브랜드만 사요. JBL이라고 하만에서 나오는 일본 스피커 브랜드인가요? 아니 삼성.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걸 샀거든요. 그 노이즈 캔슬링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6만 얼마에 샀어요. 오, 싸네요. 엄청 싸네. 삼성몰에서 12만 원짜리 6만 원 얼마에 팔아요. 삼성몰에서만 그렇게 싸게 팔아요. 딴 데서는 이제 비싸게 파는데 와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이어폰 되게 만약에 음질 많이 신경 쓰시면은 JBL 130NC 모델 제가 추천드려요. 이게 저는 JBL만 한 몇 년 쓰고 있어요. 너무 음질이 좋아가지고 싸고. 그리고 AS도 1년 이내면 그냥 하나 잃어버리거나 케이스만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무료로 다 바꿔줘요. 근데 계속 그렇게 쓰고 만약에 1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출고가의 3분의 1만 내고 새 거를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가 이번에는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아예 잃어버린 것도 교환해 주시나 그랬는데 아예 잃어버린 거를 똑같이 교환하시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건 교환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 근데 이제 한쪽만 잃어버리거나 케이스만 잃어버리거나 이러면은 바꿔줘요. 새 걸로 바꿔줘요. 그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JBL 좀 많이 강추드립니다. 저 삼성이라고? 삼성에서 뭐 인수했나 뭐 하여튼 그런데 삼성 정식 삼성 쇼핑몰에서 사야지 할인되고 AS 다 돼요. 뭐 이상한 야매 있잖아요. 그렇게 사면 안 되고. 좋네요. PPL은 아닌데. PPL은 아닌데 이거 진짜 괜찮아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게 잘 안 알려져서 다들 이제 에어팟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근데 쓰는데 사실 음질은 JBL이 훨씬 좋아요. 요새는 또 다시 근데 줄 이어폰이 또 많이들 찾고 계셔서 저는 줄 이어폰이 요새 낄 데도 없어가지고 저는 진작에 무선 이어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확실히 유행은 돌고 돈다고 느끼는 게 에어팟을 안 써보셨군요. 네, 안 바꾸고 계속 있었더니 다시 이게 유행하더라. 그래서 졸지에 이제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아무튼 JBL 저도 알고 있던 브랜드인데 혹시나 좀 버즈나 에어팟이 너무 비싸서 좀 저렴한 모델을 찾고 있다 하면은 이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코감기. 그러니까 막 몸은 전혀 컨디션은 전혀 이상 없는데 코가 조금 살짝 막히고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셋 중에 누군가가 코가 굉장히 막 막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께 네, 아니 그분이랑 증상이 되게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지금 좀 불쾌한 상황이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옮겼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프면 이제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아프면은 아니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지. 이거 좀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또 덧붙이자면 가오갤 3를 어제 봤어요. 심야는 아닌데 늦게 끝나서 심야. 근데 재밌게 봤다. 그동안 마블이 많이 침체됐었는데 좀 심폐소생을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았다. 여운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근데 가오갤 특유의 그런 느낌, B급 정서 같은 그런 느낌을 안 좋아하시면 뭐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영화인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영화 보면서 화장실을 잘 못 참는데 이건 2시간 40분 정도 동안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감동을 즐기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 참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아. 몰입이 확 되고 좀 막 너무 막 안타깝고 막 이런 것 장면들이 많아서 아무튼 보면 마블 팬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약간 우아하게 이제 주말을 약간 보냈는데 토요일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국밥을 딱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저희 집 근처에 그 예술관이 있어요. 예술관 딱 지나가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재즈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서 현장 판매 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홀에서 이제 10,000원짜리 티켓 팔아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은 홀이다 보니까 막 고객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이 이제 뭐 그 엄청 유명하신 분은 아니어도 이제 좀 그 떠오르는 신인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런 그 공연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국밥 먹고 재즈 공연을 듣는 이 어떤 글로벌 문화의 현장을 이제 오랜만에 느꼈다. 문화 생활을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첼스님이 한때 재즈 좀 좋아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참 신기하다. 국밥 먹고 재즈를 들을 수 있는 시대. 동서양의 어떤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느끼고 나중에는 국밥집에서 이제 파인다이닝 그 좀 디너쇼 같은 걸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또 오늘의 주제 또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EU의 가상자산 시장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미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멍청한가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미카 법안을 보면서 와 얘네들 진짜 똑똑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게 바로 뭐 이게 규제와 그 어떤 산업진흥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그 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법안이고 우리나라 같은 그 쓰레기 법안은 다 그냥 특검법에 때려박아가지고 카지노처럼 이제 규제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많은 배려가 담겨 있다. 요렇게 그 네. 차원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이 시국에 좀 좋네요. 요즘에 그 그러게요. 국회의원이 또 예,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살펴보면은 좋은 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저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남의 거 베끼잖아요. 그 유럽 거 이제 베낄 건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여기는 그 코인을 이미 분류를 해놨어요. 이제 첫째가 이 스테이블 코인.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자산 준거 토큰이 있고 전자 화폐 토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은행 쪽 규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화폐와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은 말 그대로 증권성을 지닌 토큰인데 네.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거예요. 네.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토큰들이 그 외 자산 토큰인데 이제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불러요. 이 유틸리티형 토큰은 얼마나 좋냐면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 자본금도 5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뭐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있는 그런 류의 토큰 분류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여기는 기존에 EU에서 정의한 디지털 자산은 그 기존에 있는 그 디지털 자산 외를 미카 법안이라고 불리는 거지 우리처럼 뭐 자산이 뭐 어디 이전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의된 자산들 외의 거에 대한 크립토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사이버머니라든지 이런 거는 가상자산이랑 명확히 다른 거고 가상자산 형태는 그거 외 외적인 것만 여기에 따른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가상자산으로 정의 내렸잖아요. 여기 크립토라고 정의가 내렸어요. 이미 크립토 에셋. 그래서 이제 우리는 VASP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버추얼 에셋이라고 하는데 여기 크립토 에셋이에요. 음. 얼마나 이 진보적인 그 얘기들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 막 거래소 엄청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자본금도 그렇고 막 엄청 하는데 여기 그 거래소 인가는 받아야 되는데 필요 자본금이 15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3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법조화폐랑 이제 이 교환할 수 있고.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겠어요, 이러면은. 이거 내년 6월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년 6월에 입법인가요? 이제 시행. 6월에 네, 시행. 내년 6월에 아마 시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NFT를 제외하겠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 토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해놨어요.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되게. 그렇죠. 자기네들이 모르는 건 일단 제외하고 시작하겠다. 네. 명확하잖아요, 이게.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은 여기 법안 안 지켜도 돼요. 그렇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네. 발행자가 특정되면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얼마나 그 배려를 잘 해놨냐면은, 가상자산 발행인들 ICO 하려고 그러면은 백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승인 대상은 아니래요. 20일 전에는 공유가 돼야 되는데, 백서가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여기다 명시해놨어요. 그 가상자산 발행이 12개월 동안 1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0만 유로면은 뭐 10억 좀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자금 조달은 그냥 자유롭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을 갖춘 투자자 또는 회원국당 150명 미만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에어드롭, 뭐 채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 할만하죠.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근법에다 다 때려박아가지고 막 자금 세탁 거리는데, 얘네들도 자금 세탁을 당연히 신경 써가지고 뭐 그 하겠지만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 증권성 토큰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허들을 되게 낮춘다는 거예요. 투명하게만 해라. 대신에 이제 걸리면은 이제 처벌을 하겠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엄청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렇죠. 업도 되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ASP 유형에 따른 자본 요건이 케이스 1, 2, 3으로 다 분류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케이스 1번은 뭐 자문이라든 이런 것들은 다 5만 유로.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관리업은 이제 그 12만 5천 유로. 5만 유로면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합리적이죠. 어쨌든 간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하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특징이 모르면은 일단 다 못하게 하는 그 느낌인데, 이런 EU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것들은 아예 일단은 그냥 두고 아는 선에서 너네가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줄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마냥 뭐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하기 좋게끔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제한을 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소비자 보호와 이제 사업 이 성장을 고루 좀 그 절충해서 좀 법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가 맨날 무슨 뭐 자금 세탁 막 이런 거 엄청 걱정하잖아요. 근데 EU는 인구수와 그 자금 세탁을 한다면 EU에서 더 크게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할 사람도 엄청 많을 테고 한다면, 그런 나라 그런 그 단체 연합에서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땅덩이도 좁고 사람도 조금인데 뭐 그렇게 쫄려가지고 항상 그러는지, 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 딱 내용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도 안타깝지만 좀 부럽고, 이제는 맨날 예전에는 그 되게 막 몰타 막 이런데 되게 막 구석탱이에서 사업해야 되나 이랬는데, EU가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사실 뭐 외지에 안 가고 유럽에 진짜 좋은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부럽네요.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네. 자신의 나라를 지정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성 토큰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과의 조금 차이점은, 얘네들은 일단 사이버머니나 그런 것들, 너네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과 이거는 이미 다르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다르다고 시작을 하고 완전 분리를 딱 해버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구석이 있나? 이걸 봐요. 뭐가 비슷한가? 뭐 비슷한 구석이 있으면 그거랑 같이 엮어서 하려고, 있는 법에다가 엮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새로 막 개념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기에는 너무 자기들이 귀찮고 하니까 이거 포인트 멤버십 이런 거랑 비슷한데 좀 이쪽으로 엮지.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엮어가지고 조금 요런 거는 여기다 하게 하고 이거 증권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좀 증권이랑 조금 하고 최대한 기존에 있는 것들과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묶어놔서 남은 것들 요만큼만 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완전 여기는 다르죠. 야, 기존에 쓰던 거랑 완전 이건 다른 건데 그거랑 묶으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이건 다른 거니까 다른 거를 그냥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카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그 출발선부터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을 때 뭐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막 사기꾼들 막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뭐 3억 뭐 이렇게 막 제한이 걸리니까 창업했다 러그풀에서 다시 창업하고 러그풀하고 창업하고 러그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아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유럽은 특성상 크립토 프로젝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이거는 북미나 이쪽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좀 크립토는 약간 그 문어의 왕국.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거래소가 유명한 거래소도 많이 없고 뭐 유럽 중에 유명한 거래소 모르잖아요. 코인베이스 유럽만 알지. 코인베이스 유럽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래량이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뭐 1,000억인가 2,000억인가 하루 거래량이 있는데 사실은 뭐 업비트처럼 그렇게 큰 거래소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이거 없었어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사기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사기는 거의 다 이제 그쪽에서 일어나죠. 유럽은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유로라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 통화의 정책에 대한 엄청난 그 깊은 이해가 있잖아요. 그 다 다른 나라의 뭐 파운드화, 원화 있는 거를 이미 다 유로에 연동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고민하고 짜는 게 좀 더 그 유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뭐 저기 특근법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은 뭐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의 정의 그다음에 이제 막 나머지는 다 특근법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8페이지인가 원문이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번역한 분은 하면 원문이 포함해 360페이지인데 고민이 이 크립토만 가지고 160페이지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진짜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그 되게 진짜 이거 보면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 진짜 우리나라 특근법 반 페이지 그거 입법하려고 막 하고 테라루나 터지면은 테라루나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입법하는데 얘네들은 테라루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준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준비해오고 있는 그 로드맵 시기에 테라루나가 터진 것 뿐이지 그냥 이때가 입법 단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네가 입법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징벌적 뭐 손해배상 뭐 이러면서 막 애들 발행자들 막 다 조지고 막 거래소 조지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열받는 거죠. 그리고 막 정치권에서 뭐 코인 터지면은 막 이거 코인 나쁜 거 이러는데 유럽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자기가 코인 사서 자기가 유예시키고 세금 유예시키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솔직히 금융위 스탠스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영리하고 막 기득권 싸움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유가 어떤 조직이 이게 우리나라 뭐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관계부처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중일 세 나라 해가지고 합의 되겠어요. 안 되는데 여기는 진짜 유럽의 그 역사 피로 물든 역사 속에서 막 전쟁하고 하면서도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정도의 160페이지 합의문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진짜 선진국이다. 이런 저도 그게 엄청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 있는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최순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 요약된 거에 써 있는데 그 국가마다 상이한 그 법 제재를 끝내겠다. 그렇죠. EU라는 그 EU 차원에서의 하나의 공통된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일치시키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서는 아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너무 이게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나라마다 어쨌든 금융법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상자산 법은 어떻게 통일을 시키지? 뭐 이런 게 너무 놀랍고 물론 이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야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 말씀하신 것대로 최선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중에 3개 국가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지금 몇십 개 국가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그렇죠.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과정 자체는 굉장히 멋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채스님이나 기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진지하게 좀 차분하게 생각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뭐 많고 막 뭐 거래소들이 막 엄청 많고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러그풀도 막 그 EU 내에서 막 엄청 터지고 막 난리가 났으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됐을 수도 있겠죠. 뭐 결과론적이지만 근데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많이 그 관심도도 타 그 대륙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좀 차분하게 이제부터 정립해 나갈 그런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사실 뭐 민주주의라는 게 뭐 제도만 훌륭하다거나 뭐 정치인들만 훌륭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을 따르는 그 시민들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야수의 민족, 야수의 심장을 가진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미친 듯이 이제 불장을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사실은 다 작용하는 거죠, 그게.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지만은 이런 그 야수의 심장 문화가 뭐 솔직히 말해도 누가 시켰겠어요? 다 자기네들이 돈 꼬라박고서는 이제 그 남 탓하고 막 뭐 프로젝트 탓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그 뭐 정치인만 욕할 게 아니라 그 야수의 심장인 자기들도 탓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누구? 이분은 이름은 밝히는 어렵지만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분인데 리멘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자기 주식 잘한다. 내가 너처럼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렇게 너처럼 장투하면 내가 100% 그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하루에 10%가 오르고 하루에 10%가 내리는 게 좋다. 빨리 먹고. 그러니까 10%가 오르든 내리든 하루 만에 결정 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야수는 다르다. 야수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저희는 그냥 어쨌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치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욕을 하는 거지만 사실 문제가 정치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죠. 정치인들은 사실 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안 일어나면은 일을 잘 안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뭐 특검법이든 뭐든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야수의 심장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문제가 자꾸 터지고 하니까 정치인들 너네 뭐하냐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막 이런 법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법이 좀 막 이상한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졸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이 국가, 이 사회의 어떤 문제라고 봐야지 이거를 뭐 특정 집단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떠넘기는 거는 사실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법안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그 바이낸스의 그 장 선생님께서 한국에 정착하시는 것보다는 유럽에 정착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300년보다는 덜 맞지 않을까. 국적 하나 또 파겠죠. 국적은 그쪽이 좀 더 유연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장 선생님이 진정한 야수의 심정이시기 때문에 유럽이 재미가 없으시죠. 그래?
한국에 온 이유가 야수의 민족을 아, 야수의 민족이라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유럽의 그 선비 민족들이 그 바이낸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막 마진 해가지고 막 진짜 바이낸스야말로 진짜 모든 야수의 심장 집합소잖아요. 거기는 진짜 그 정말 심장 내놓고 지금 거의 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낸스 좋아하잖아. 많이. 거기는 뭐 8,000배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아니 제 친구 이제 그 조모 창익식이 그 씨가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끝 무렵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들었을 것 같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제 되니까 얘가 이 얘기를 너 이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냐 하면 들은 거고 그냥 넘어가면 안 들은 거니까 일단 그냥 가볍게 하자면 그 친구도 뭔가 어떤 그 코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놓진 않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계속 아니 공부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 네? 교사 코인 공부 이런 거 같이 하는 건데 그 이명이 코인 이명이 이명? 이명무 이명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뭐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디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답은 잘 못했지만 딱 얘기한 거는 야 좀 유명한 데서 해라. 요즘에 어디 그 괜히 잘못됐다가 고모 파이처럼 막 되게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문제가 뭐 지금 생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 불안해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가 있으니 좀 큰데 안전한 데에서 해라 하니까 바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나는 바이낸스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바이낸스 막 욕은 엄청 하더라도 우리 민족, 야수의 민족에는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네. 진짜 바이낸스야말로 정말 필요악이죠. 바이낸스 사람이다 그러면 아마 진짜 뭐 진짜 코인 투자들 다 일어설 수도 있어요. 뭐 거래가 올스톱 될 수도 있어요, 막 진짜. 얼마나 무섭냐면은 지금 그 고팍스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은 금융이 쳐들어가 있는데 니네가 돈 줄 거, 600원 니네가 줄 거 아니면 당장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금융이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기소된 상태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600억 물린 이 야수의 심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금융이 한번 뒤집어 엎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새 금융이 지금 얘네들이 FIU에 지금 맨날 전화한대요. 나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 댓글 거신 분들이 얘네들 전화도 안 받고 있다.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안 받고 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얘네가 신고 그 변경 그 신청한 줄 알았어요. 그 수리 그 저기 뭐냐 변경 신고한 줄 알았어. 무서운 민족이에요, 우리 사람. 무서운 민족입니다. 고팍스 팬이 많군요.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크립토 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이 나는 내 돈만 잘 불리고 잘 굴러가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잘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줄론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그 이런 걸 야수의 심장들이요. 유럽으로 들어가자. 이제 유럽도 망쳐놓는 거야. 이제 선비들 법안 나왔으니까 이제 얘네들 한번 이제 땡반지로 진정한 이제 야수의 심장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저기 EU 사람들도 보여주고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법안 개정하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아직 법은 시행이 안 됐으니까 내년 6월에 모든 이제 바이낸스를 기점으로 해서 다 유럽으로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진정한 스캠 파티가 무엇인지를 유럽에 알리고 이제 이런 법안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국내 시장이 좀 나아지겠네. 그러면 이제 유럽에 터뜨리니까 여기는 안전하니까 또 우리가 또 느긋하게 또 법안을 제품. 그때 이제 디지털 자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겠지.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 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은지 알겠다. 좀 어떤 이런 그런 법에도 잘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이렇게 막 큰 욕심만 안 부리고 국가에서 그 복지 혜택도 잘 돼 있고. 근데 뭐 이면에는 세금이 겁나 높은 그런 이면도 있긴 사실 하지만 인종차별도 심하죠. 솔직히 유럽, 프랑스, 독일 네. 가면은 뭐 좀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EU 법안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행복지수 높은 것을 좀 한줄평으로 했습니다. 영국은? 영국. 영국은 하길래. 영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국도 근데
따르긴 하지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까요?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선진국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브렉시트 할 때 브렉시트 그 구글 검색에 제일 많이 검색된 게 이거였대요. 유로란 무엇인가? 맞아. 유로연합이란 무엇인가? 어,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이제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되게 그 지식의 격차 수준이 심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아무튼 이제 영국은 EU를 지금 떠났으니까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그 최고의 금융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뭐 일본, 영국, 미국 합쳐서.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네, 영국의 소식은 또 체스님이 독일에 이어서. 독일에 이어서 독일은 아니 EU 그러니까 이제 완결됐으니 아, 영국도 이제 체스님이 특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블로킹 297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 한줄을 다 했나요? 네. 저는 영국 맞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드러블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